자, 엑셀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다른 통함수 열기 찾아보기 문서 오전 크마 읽어 스프레드시트 이론 작업. 자, 기타 작업. 자, 그 가운데 시트 이름 중에 프로시저라는 시트가 매크로 했죠. 프로시저 있습니다. 프로시저.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내용적으로. 자, 프로시저가 뭐냐고요? 앞에서 매크로 하셨죠? 매크로를 제가 뭐라고 표현해드렸죠? 사용자 입맛에 맞는 명령을 만드는 기능이라고 했잖아요. 프로시저도 사용자 입맛에 맞는 명령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다만 매크로가 클릭 등작으로 상대적으로 좀 쉽게 만들었다면 프로시저의 사용자 입맛에 맞는 명령을 좀 수동으로 만드는 개념을 프로시저라고 합니다. 수동으로 어떻게 만드냐고요? 우리 일명 코딩이라는 걸 통해서 만듭니다. 컴퓨터상에서 코딩. 그러면 자, 우리가 그럼 컴퓨터상에서 알아야 될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컴퓨터에서 우리는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걸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들어가 보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런 명령 단추를 클릭을 잘한다는 거죠. 어느 기능이 어디에 있는 걸 알아서 그 명령 기능을 클릭을 해야만 이제 정상의 결과물이 나올 거니까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 명령은 사용자와 컴퓨터 간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도구. 에?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의사소통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자, 길거리 가다가 영어를 쓰는 외국인과 만났습니다. 그럼 둘이서 의사소통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네? 바디랭귀지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뭐가 필요합니까? 공통된 언어가 있어야 해결이 될 의사소통이 될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그래서 영어를 공통된 언어라고 결정을 받다고 합시다, 둘이서. 그러면 언어를 전달하는 것, 즉 내 의사표시를 한다는 건 무슨 이야기죠? 정해져 있는 영문법 하에서 그 위에 뭐 문법 위에다가 뭐 단어를 이렇게 나열하는 게 우리가 의사전달하는 문장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문장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 문장 전달은 문법, 문장의 문법, 그 위에 단어가 이렇게 놓이는 개념을 이야기하죠. 컴퓨터의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가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겠다는 건데 이건 서로 합의를 봐서 결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라는 게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컴퓨터에 맞는 언어를 사람이 사용자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의사소통을 하려면 명령이란 게. 그러면 그런 이제 컴퓨터 언어 문법이라는 게 필요할 거고요. 뭐 컴퓨터에 상에도 언어라는 게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가 일상 전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서도 언어가 많은 것처럼 컴퓨터도 언어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던 C 언어. 들어보지 못했어요. 요즘 초딩들한테 코딩 되게 유명한 이슈인데. 자, 그런 것처럼 그런 코딩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래서 컴퓨터가 아는 언어를 하나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 언어 문법에 단어란 걸 나열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우리는 이제 컴퓨터에서 코드를 나열한다고 합니다. 이런 작업을 우리는 코딩 작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법을 알아야 되고, 코드를 알아야 되거든요. 코딩을 하려면. 자, 그러면 그럼 컴퓨터 언어 중 여러 가지 언어 중에 어떤 언어? 비주얼 베이직 포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언어를 쓸 겁니다. 이건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언어를 밑바탕으로 한 포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 뭐죠? 응용 프로그램 번역하면. 그래서 앞자리만 따서 뭐라고 부릅니까?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쓰는 응용 프로그램 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PC에서 쓰는 건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표현하고 둘 다 같은 겁니다. 다만 사용하는 장소가 좀 틀리기 때문에 그걸 구분했을 뿐이죠. 그냥 똑같은 언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라고요. 자, 그러면 이런 언어를 문법에 의해서 코드는 어떤 코드냐면 엑셀에 이런 이제 코딩을 할 수 있는 코드가 명령이나 값을 설정하러 갈 수 있는 이런 창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창에 보시면 이런 값을 설정할 수 있는 이런 내용도 있을 거예요. 이 이면에 다 뭐가 있냐면 코드라는 게 다 존재합니다. 코드라는 게. 그런 명령과 값들에 대해서 그 코드를 다시 그러니까 비주얼 베이직 포 어플리케이션의 VBA라고 줄여서 VBA라고 합니다. VBA라는 언어 문법을 알아야 되고요. 그 문법에서 필요한 또 코드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준비하는데 얼마 걸리냐고요? 최소한 이 문법의 뭐 내용을 알려면 한 달 이상. 그다음 코드, 엑셀 프로그램 다시 배우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코드. 이것도 한 달 이상. 그럼 이거 준비하는데 2달 이상 걸립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 더 많이 걸리긴 한데 그럼 시험에 2달 동안 이거 문제 풀려고 2달 동안 공부해서 시험 준비를 한다고요. 다 콧방귀 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거냐면 모든 걸 다 알아서 시험 준비할 때는 이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이만큼의 코딩을 VB 세상에서 필요한 코딩이 이만큼이라면 그 중에 딱 요만큼 나옵니다. 그 중에 딱 요만큼 나오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딱 정해져 있다고요. 나올 수 있는 틀이 정해져 있다고 그 틀을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언어 공부하실 때 특히 영문법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하고 계시는 영어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죠? 열심히 문법도 공부하시고 의사소통하시고 단어도 외우지 않으시나요? 똑같은 겁니다, 여기도. 근데 그걸 안 하고 내가 문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코딩을 하려고 합니다. 안 되죠. 미천이 없는데. 그래서 처음에 급하게 이제 쓰려고 하면 뭐 해외여행을 가려고 할 때 간다면 뭐 급하게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럼 급하게 영어를 잘 못하니까 뭐 거기 가서 뭐 여행을 좀 자유롭게 하려면 의사소통을 하려면 과거에 뭘 들고 갔죠? 네? 아니요. 사전은 말고 여행용 뭐 회화책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점에 지금은 뭘 들고 가죠? 그 사진과 그걸 다 합쳐가지고 이거 들고 가잖아요. 이거 스마트폰.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어떤 시절에는 그 방금 말씀하신 사진이나 그런 거 들고 다녔다니까요. 실제.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영어 공부를 할 때 최고의 수단으로 이제 보통 어떻게 하라 그러죠? 하다 안 되면 통째로 외우세요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다 안 되면 통째로 외우세요. 그 문장 통째로 외우세요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그 방식으로 시험 준비할 겁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문법 하나하나 다 배울 시간도 없고요. 단어 하나하나 다 배울 시간도 여력이 안 된다니까요. 그냥 문장 통째로 외우는 방식으로 시험 준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액세스 수업에 가도 이대로 써먹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해놓으세요. 액세스에 가도 또 코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이건 내용이 정말 함수보다 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다만 시험 성적 따기는 되게 편합니다. 왜? 그냥 통째로 외우면 정답입니다. 통째로 외우면. 제가 이거 외우세요 그러면 그게 시험에 그대로 나올 거라고. 근데 그걸 안 외우니까 문제죠. 뭐 모든 걸 알고 준비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외우라는 거 딱 통째로 제가 함수나 외우라는 이야기 못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외우면 됩니다. 문장을. 코딩할 내용을. 자, 그러면 교재를 좀 펼쳐볼까요? 232페이지, 233페이지.
겁니다. 자, 233페이지 펼쳤어요. 자, 일단 우리가 코딩을 하려면 코딩하는 장소가 좀 필요합니다. 타이핑을 쳐야 돼요. 장소가. 그게 어디냐면 VBA가 아니고요. 우리가 코딩을 하는 소프트웨어에 해당되 코딩을 해야 될 언어가 VBA라는 언어고 VBA라는 언어를 통해서 코딩을 해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비주얼 베이직 에디트라고 합니다. VBE라고 합니다. 에디트, 편집기. 자, 그거 어디냐고요? 개발 도구에 코드 그룹에 비주얼 베이직. 단축키 외우세요. Alt F11입니다. Alt F11. 오늘 외우게 될 겁니다. 자, 클릭 하시면 요렇게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저는 이런 방식으로 쓰라고 이야기 잘 안 합니다. 그냥 꽉 채우세요. 최대한. 그냥 꽉 채우세요. 왜냐면 우리가 잘 다루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창이 여러 개 보인다는 건 너무 정신없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꽉 채워버리세요. 나중에 필요하면 여기 줄이면 됩니다. 이거. 보고. 근데 지금 저희는 채웠을게요. 그리고 잠시만요. 저만 조정할게요. 여러분들 눈에 뭐 내용이 좀 보여야 되니까. 저만 조정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회색 배경만 떠도. 네,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회색 배경만 나오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일단 신경 쓰지 마세요. 저하고 똑같이 안 나오지. 일단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그 나타내야 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요게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라고 하는 창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3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상단에 있는 여기 제목 표시줄, 여기 제목 표시줄. 제목 표시줄 아래쪽에 있는 게 이게 메뉴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사용하던 메뉴 표시줄. 메뉴 표시줄. 여기 요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메뉴가 이렇게 펼쳐져요. 과거 방식.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명령 단추들의 모음, 도구 모음이라고 하는데 뭐 표준 도구 모음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어쨌든 그냥 도구 모음, 명령 단추들의 모음. 그 아래쪽에 보면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렇게 제목이 달려져 있는 창이 보일 겁니다. 프로젝트 탐색기라고 합니다. 전체 구조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어떤 구조가 있냐면 엑셀 객체라는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단추 달린 거 보이세요?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네, 이렇게 펼쳐질 겁니다. 폼이라는, 뭔지 잘 모르겠으나 폼이라는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듈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뭔가 없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 다음. 없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엑셀 객체 안에는 시트의 명들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엑셀은 이렇게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 외에 이 엑셀 파일에는 폼이란 것도 구성할 수 있고 모듈이란 것들도 구성할 수 있다. 그런 정도. 자, 그 다음. 그리고 해당 구조, 구성 요소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아래쪽에 그 요소에 대한 속성, 정보창입니다. 이 구조에 대한 정보창. 여기 보면 뭐 이름이나 기타 등등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보창. 그 다음 오른쪽에 선택을 하시면 오른쪽에 선택되어져 있는 창이 하나 이렇게 보면 여기를 코드 창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 선택한 구조의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시트 4 사원 현황이라는 걸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 상단에 시트 4 선택되는 거 보이세요? 그리고 이런 창이 나타나는 거 보이세요? 이제 보이시죠? 더블 클릭. 그래서 꽉 채워서 쓰세요. 자, 그래서 사원 현황 시트 4 이렇게 확인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요게 이제 코드 창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다 이제 코딩 타이핑을 칠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236페이지에 프로젝트 탐색기라고 하는 건 제가 거기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안 읽을 겁니다. 그거 읽으면 우리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프로젝트 탐색기, 아, 이런 엑셀의 파일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구나. 우리가 몰랐던 구조들도 있구나. 좀 이따 이걸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구조를 선택을 하시면 그 구조에 대한 정보가 나타난다. 그걸 속성창이라고 합니다. 아래쪽에 속성창. 그리고 오른쪽에 235페이지에 코드창이라 해서 특정 구조를 더블 클릭하시면 그 구조에 따르는 이렇게 시트 7, 시트 8 이렇게 하는 각각의 구조에 해당되는 코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코드창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코드창 위쪽에 보시면 여기 개체 목록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개체 목록. 그다음 그 옆에 프로시저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 보이세요? 프로시저 목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단 그런 용어 너무 귀담아 듣지 마시고 아 그런 게 있구나 고개 끄덕끄덕.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코딩을 하려면 용어를 몇 가지 좀 아셔야 되거든요. 코딩을 하려면 자 이메일 셀에 코딩을 하고 싶습니다. 이메일 셀에 그러려면 개치랑을 해야 되는 자 이런 거죠. 이 지금 현재 제가 선택해 놓은 A 셀에 셀 배경 색깔을 노란 색깔로 설정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A 셀 선택하셔야 되죠. 그러면 노란색으로 적용할 대상이 누구죠? A 셀이죠. 네? 그럼 A 셀에 데이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그런 개체, 그래서 명령 실행할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개체라고 합니다. 셀이나 셀 범위, 행, 열, 시트, 엑셀 파일, 엑셀 프로그램을 연다, 닫는다는 것도 하나의 명령이잖아요. 엑셀 프로그램 실행하세요. 엑셀 프로그램 닫으세요.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셀, 범위 개념은 range라는 코드를 씁니다. 이 나와 있는 코드는 시험에 필요한 것만 제가 나열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명령 실행할 이 대상의 이름이 뭐라고요? A셀, 그게 정보가 되는 거죠. 속성, 정보. 이게 값이 있어요? 없죠? 그것도 정보가 되는 거죠. 값이 없다. 우리 공란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은 코드를 이제 이렇게 옮겨 놓으면 다 명사형 꼴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명사형 꼴로. 그 다음에 그러면 A2셀에 이제 명령을 실행하죠. 비의 채우기 색깔 명령을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언제 이 A2셀에 배경 색깔이 노란 색깔로 바뀌는 명령을 실행할 건데 언제 색깔이 실행이 되죠? 배경 색깔이 노란 색깔로 바뀌는 시점이 언제죠? 응? 오케이. 클릭할 때 째려보고 있으면 이게 노란 색깔로 바뀌어요? 아니잖아요. 이 명령 단추를 언제 클릭할 때 노란 색깔로 바뀌잖아요. 그게 시점이잖아요. 그런 시간적 개념을 이벤트라고 그럽니다. 이벤트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벤트.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클릭을 했다고 합시다. 했는데 이 명령 안에 알맹이가 없다. 즉 노란색이 없다 그러면 노란 색깔로 안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명령의 내용, 동작이 실제 이루어져야 되겠죠. 명령이 실행이 되려면. 자, 우리가 생각하는 명령이란 거 잘 생각해 보세요. 명령 실행할 대상이 있어야 되고 어느 시점에서 항상 명령이 실행이 되어지는 거고 그러면 그 실행할 내용이 명확한 게 있어야만 명령 실행이 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냥 명령 실행이 된다 막연한 생각이 아니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곧 프로그래머입니다. 코딩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바라보시면 그 입장이 어려우니까 이 내용이 어려운 겁니다. 네,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나는 한 번도 인터넷에 저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면을 바르다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결과물만 가지고 여기까지 한 거잖아요. 회원가입하시고.
그 회원가입할 때 그 화면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에 대해서 고민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런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이 필요 없는 전공을 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는 전공이 프로그램 코딩하는 사람을 앉혀놓고 당신 해봐라 그러면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이제까지 한 번도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당연히 어려운 겁니다. 당연히 어려운 거라고. 어느 누구한테든. 그런데 어렵다고 내가 필요한 부분인데 어렵다고 포기해버리면 내가 전공 공부하는 게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공 포기하셨어요? 하시는 분도 있죠. 다른 전공 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수가 아니잖아요. 그 일부분이잖아요. 다수는 다 뭡니까? 마지못해 하죠. 필요하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말 필요하기 때문에 마지못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런 용어를 다 외우면 정말 좋겠습니다. 왜? 필기시험 보시는데 도움이 될 거니까. 다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실기에서는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우리는 여기 있는 용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문장만 잘 외우시면 됩니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도대체 프로시저라는 녀석이 도대체 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시작점의 포인트는 A1 셀로 시작할 겁니다. 오해 소지 남기지 않게 해서. 뭐 어떻게 하는지 상관없고요. 자, 그러면 자, 명령 작업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명령 작업, 프로시저 작업. 수동으로 명령 만든다. 프로시저라고 그럽니다. 자, 삽입 메뉴에 모듈 하시다가 이상한 게 있으시면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가서 도와드려야 됩니다. 자, 모듈. 그러면 화면에 보시면 자, 모듈이라고 하는 상위 객체가 있고요. 그 아래에 이제 하위 객체, 모듈, 지금 몇인지 모르겠지만 모듈 5, 뭐 이렇게 이름 보이시죠? 모듈 뭐 1이 될지 2가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모듈 보이세요? 네. 자, 그리고 비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자, 이 상태에서 자, 교재 235페이지에 명령의 시작이라는 코드가 필요합니다. 서브. 지금 그리고 소문자로 입력하세요. 소문자로. 한 칸 띄우고 명령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게 프로시저명, 명령의 이름. 가로 열고 닫고. 그리고 엔터. 하시면 서버 명령의 시작이라는 코드고요. 엔드 서버 명령 끝이라는 의미입니다. 명령은 시작과 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A2셀을 선택할 겁니다. 자, 그래서 코드를 어떻게 작업하냐면 셀 하나를 의미하는 코드가 셀입니다. 셀. 그리고 실제는 이제 셀이 여러 개죠. 문법적으로 이제 셀스, S가 붙었죠. 셀이 여러 개, S 복수 개념. 교재 236페이지 갑니다. 컬렉션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컬렉션. 개체의 집합, 동일한 개체의 집합. 에? 그리고 문법적으로 어떻게 쓰냐고요? 가로 열고 로우 인덱스 행번호, 칼럼 인덱스 열번호. 그러면 항상 명령을 실행하려면 대상이 명확해야 됩니다. 자, 이행, 일열에 있는 대상, 개체를, 대상을, 자, 조사가 들어가죠. 상이 바뀝니다. 점을 찍습니다. 선택하라. 선택하라 동작이잖아요. 아까 메서드라는 표현 해드렸죠.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점 셀렉트 그리고 엔터. 그러면 각 엔터를 치시면 각 단어의 코드의 앞부분이 다 대문자로 바뀝니다. 그걸 보고 대소문자, 내가 오타를 입력했는지 안 했는지를 구분합니다. 일단은 했는데도 저렇게 나왔는데 이상하다 그러면 저를 무조건 불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잡아 드릴 테니까. 자, 그 다음 코딩을 하실 때는 서브와 엔드 서브 사이에 줄수, 칸수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서브와 엔드 서브 사이에 내가 필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기만 하면 됩니다.
줄수 칸수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저건 명령 실행할 내용물이 아닙니다. 그냥 비어있는 겁니다. 공간적으로. 그리고 실행의 일반적인 명령, 이건 이제 일반적인 명령이라고 한다. 일반 프로시저, 기본 프로시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형태가. 실행하는 방법은 커스가 서브와 엔드 서브 사이에 커스가 놓여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도구 모음이라고 했던 부분이 있죠. 여기에 초록 색깔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실행 단추라고 하는 겁니다. 클릭 하시면 잠깐만요. 여러분들 나오시죠? 이렇게 A 셀이 선택되는 거 보이세요? 에? 방금 제가 A1에 뒀잖아요. A 셀.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 그러면 방금, 자, Alt F11. 그냥 이거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은 내용은 실행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코드 앞에다가 따옴표를 하나 붙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주성문, 설명문이라고 해서 명령 실행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색깔이 커스의 위치가 바뀌면 커스의 위치가 위나 아래쪽으로 이렇게 바뀌면 초록 색깔로 나타나는 명령 실행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B3셀, 셀스 3행 2열의 값, 밸류. 밸류는 형태적으로 명사죠. 그러면 정보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이 셀의 값, 우리가 셀 선택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마우스 클릭, 그 다음에 셀에다 데이터 입력 같은 거 해보셨잖아요. 자, 그게 밸류, 셀의 값을 입력하겠다. 어떤 값을? 크마 1급이라는 값을. 이꼴. 자, 이꼴은 어떤 의미냐면 기본적인 이꼴입니다. 이건.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왼쪽으로 넘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크마 1급이라는 이 내용을 이 셀에 넘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녀석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다고요? 엑셀 시트상의 셀을 의미하고 있다고, 이 코드가. 언어라 그랬잖아, 언어. 우리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지금. 예? 수학적으로 뭘 배우는 게 아니라 언어를 배우는 거라고, 언어. 지금 문법 배우고 있고, 문법 하면서 단어를 하나 배우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엑셀 수업 시간에 문자 데이터를 직접 입력한 다음에 이중따옴표 묶어야 된다. 기억나세요? 자, 그 다음 명령이란 건 한 개만 설정하는 게 아니고 한 개 이상의 명령을 조합한다. 제가 매크로 설명할 때 6개의 명령이 한꺼번에 실행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 해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내가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셀스 4행 3열을 선택하라. 점 셀렉트. 엔터 치면 단어의 앞자리가 댕자로 바뀝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기본 프로시저라고 합니다. 왜 기본 프로시저, 일반 프로시저, 기본 프로시저라고 제가 이야기하지는 제가 좀 이따 설명 또 할 건데 어쨌든 기본 프로시저, 기본 명령 작업입니다. 자, 실행 단추 클릭 하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3,2, 즉 B3셀에 크마 1급이 들어가고 그 다음 동작이 뭡니까? C4셀을 선택하라.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이런 결과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한두 개 가지고는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기본 형태의 프로시저라고 그러고요. 문법적으로 기본 문법 틀이 방금처럼 명령 실행할 대상이 개체라는 이름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이 바뀌면 무조건 점을 찍습니다. 이게는. 그리고 어떤 거? value라는 값이라는 속성, 속성은 무조건 값이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값을 넘겨봐야 돼요. 그래서 이꼴이라는 코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처럼 셀렉트 같은 거는 동사꼴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개체 이름점 메소드라는 형태의 문법을 씁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이게 서브부터 시작해서 엔드 서브 사이의 문법적인 형태는 그래서 한 개 이상의 명령의 조합으로 명령이 이루어진다. 그럼 프로시저가 뭔지 느낌이 오세요 이제? 아니 방금 프로시저로 명령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엑셀 프로그램에게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크게. 오케이. 두 가지. 엑셀 프로그램 자체에서 명령을 실행시키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방금 VBA라는 문법과 코드를 완벽하게 안다면 나는 여기서 모든 엑셀 명령을 내릴 수도 있잖아요. 수동으로 명령을 코딩을 통한 수동을 통한 명령 실행이죠. 집에 가면 TV가 있는데 TV를 켜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TV를 켜고 계십니까? 리모컨. 그게 매크로 방식입니다. 그게 매크로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엑셀 프로그램상에서 명령을 실행하는 방법이고 안 먹히네요. 리모컨이 고장났네요. 그럼 TV 어떻게 켭니까? 조정합니까? 직접 가가지고 패널상에서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게 뭡니까? 수동으로 하는 거죠. 그게 이 방식이죠. 코딩. TV를 켜고 조정하는데 명령을 내리는데 방식이 두 가지 있는 것처럼 여기도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방법은 잘 생각을 안 하시죠.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자, 일단 여기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고요. 우리가 이걸 구체적으로 할 수는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자, 일단 다 드세요. 다 드시면 자, 교재 다시 앞으로 넘어갈게요. 몇 페이지로 가냐면 233페이지로 다시 갑니다. 자, 여실 때 자, 코드 창원 넘어갈 때 Alt F11 단축키 여기 명령은 여기. 그다음 여기 다 들어오니까 기존에 있던 내용 사라졌어요? 아니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닫더라도 자동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닫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를 닫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우리는 그냥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내용을 그냥 이 닫기 단추를 이용할게요. 하면 자동 저장이 된다. 됐습니까? 자, 쉽죠? 아니 기본적인 내용이 용어가 생소해서 그런 거지. 일단은 여러분 알고 있는 평상시에 알고 있는 그런 생각이라고요. 자, 사원 현황 시트로 갑니다. 사원 현황 시트로 갑니다. 교재는 238페이지로 갈게요. 자, 내용 읽겠습니다. 가운데입니다. 가운데 출제 현황 1. 사원 현황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사원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사원 입력 폼이 나타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혹시 이해되세요? 방금 읽었던 내용이. 자, 폼이라는 건 우리가 인터넷상이나 이런 컴퓨터를 쓰실 때 창이 이렇게 뜨잖아요. 제가 창을 표시한다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읊어드렸던 거죠. 센서식 대화상자 이야기 있잖아요. 그 창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창을 폼이라고 그런다. 그걸 공식 명칭이 원래 형태적으로 이 명칭이 폼입니다. 폼. 그런 창을 나타내는데 이런 작업들이 인터넷상으로 이제 옮겨가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단추를 클릭을 하면 그런 창이 뜬다고요. 그런 경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있죠.
회원가입 단추 누르시면 뭐가 뜹니까? 회원가입 화면이 뜨잖아요. 예? 그런 화면을 우리는 창이라고 그런다고요. 약간의 형태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다음, 회원가입 하실 때 또 이런 경험 하신 적 없어요? 단추를 버튼을 누르니까 뭔가 창이 떴습니다. 이런 경험 한 적 없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저기, 우편번호 다 알고 계세요? 거주지 우편번호 알고 계세요? 5자리 알고 계세요? 다행히 저는 아직도 못 외웁니다. 그 아직 우편번호가 6자리 아니죠? 이거 보세요. 아직도 우편번호 주소가 6자리인 걸로 착각하고 계십니다. 5자리입니다. 바뀐 지가 몇 년 됩니다, 벌써. 자, 우편번호 주소, 저 번호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회원가입할 때 우편번호, 옆에 보면 자그마하게 검색 단추 이렇게 있잖아요. 우편번호 검색 찾기. 그 클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그마한 창이 뜨잖아요. 그런 창을 폼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전혀 뭐 이상한 내용이 아닙니다. 평소에 여러분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그 내용을 생활과 매치시켜서 설명을 드려야 그나마 이해가 되지. 그 인터넷에 있는 자 이렇게 코딩하는 데에서 이런 폼이 뜹니다. 폼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뭘 이게 이런 게 폼이구나. 폼이란 거 쉽게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평상시 경험했던 거 있잖아요. 참 그게 폼이라니까요. 프로그래밍 코딩할 때. 프로그래밍 우리가 거기서 프로그램 하실 때도 디자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디자인할 때 그 형태를 우리가 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세상 이야기를 사실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면 클릭을 했을 때 그 창이 어떻게 뜰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떠서 우리는 그게 뭡니까? 내가 주소를 입력을 하고 지번을 입력을 해서 우편번호를 찾아서 사용을 했을 뿐이지 그걸 어떻게 이면에 그걸 어떻게 만들었을까에 대해 고민 안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그걸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입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용자 입장이 아니고 뭐 개발자 프로그래머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 입장이라는 거. 그게 입장이 바뀌었다는 걸 빨리 인지를 하고 그래야 바라보는 시각이 빨라지니까 이게 몇 개 빨리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저쪽 늘상 하는 사용자 입장이 있으면 이 내용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코딩 문제에 프로시저를 작성하라 그랬죠. 명령 작성은 어디 가서 한다고요?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 가서 합니다. 단축키가 뭐라고요? Alt 11. 자, 이제 코딩을 하셔야 되는데 코딩을 어디 가서 하셔야 되냐면 자, 제 화면 보세요. 사원 입력 단추를 클릭한다고 해야 되잖아요. 요겁니다, 요거. 여러분들 코딩 창이 시작한 대기 이걸 클릭하셔야 됩니다. 클릭. 클릭할 때 클릭이 뭡니까? 이벤트죠. 사원 입력 단추를 클릭할 때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클릭. 이런 순서대로 좀 외우세요. 쉽진 않습니다. 그냥 계속 이런 방식으로 설명할 겁니다. 클릭. 그러면 이 녀석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매크로 작업할 때 타이핑 쳤던 그건 겉보기 이름 별명 애칭이고 이 녀석이 본명이 아닙니다. 제가 혼자 할게요. 속성 정보라 그랬죠. 그럼 이 녀석을 선택해서 이 녀석의 속성 정보를 확인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속성 정보창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녀석의 본명이 뭐냐면 그냥 제 화면 보세요. CMD 사원 입력이라는 게 이 녀석의 본명입니다. 그 다음 사원 입력이라는 게 캡션입니다. 겉보기 이름. 그래서 항상 코딩은 본명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본명 가지고. 자, Alt F11. 자, 지금 저처럼
프로젝트 창 밑에 속성창이라는 게 안 보입니다. 저처럼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 창도 안 보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보기에 가시면 프로젝트 탐색기 클릭, 표시, 그 다음 속성창 클릭, 표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창은 경계에다 포인트 두시면 크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항상 이게 기본 화면이거든요. 시험은 항상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대로 항상 시험 준비하시고 뭘 다들리고 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코딩을 해야 될 위치가 필요한데, 자, 지금부터 이야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녀석이 어디에, 이 단추가 어디에 있죠, 지금? 사원 현황 시트 안에 있습니다. 큰 영역 안에. 그걸 우리가 큰 영역이라는 것을 각각 구조에서 상위 계층이라고 얘기합니다. 상위 계층. 그러면 상위 계층의 이름 중에 코딩창이 들어왔으면 사원 현황이라고 하는 필드명, 죄송합니다. 시트명 보이세요? 찾았어요? 이 녀석의 내용 상위 계층이라고 합니다. 이 구조, 상위 계층의 구조를 보려면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블 클릭 동작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내용을 보려면. 자, 더블 클릭 하시면 여기가 시트 4로 바뀐 거 보이세요? 자, 그 다음 이 시트 안에 사용할 객체들이 있습니다. 그걸 객체 목록이라고 합니다. 객체 목록. 그러면 방금 사원 입력 단추의 본명이 뭐라고요? CMD 사원 입력. 그러면 이 녀석 객체 이름을 선택합니다. 저희들은 확인 안 했는데 저 혼자 확인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에서는 무조건 관련 있는 거 딱 이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와서 저 이름 그냥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해당되는 단추의 이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클릭. 그래서 제가 다음 필요도. 자, 그러면 자 이상한 내용이 나타났네요. 자, 방금 우리가 작업을 했던 건 서버 프로시저 명령의 이름 가로 열고 닫고 엔드 서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 형태는 지금 다른 형태입니다. 자, 보세요. CMD 사원 입력이라고 하는 이 개체의 본명. 클릭이 뭐라고요? 이벤트. 즉, 이 개체가 이벤트가 일어날 때 프라이빗은 지금 설명 안 해서 내일 하겠습니다. 서버, 엔드 서버, 명령 시작과 끝이 일어납니다. 됐습니까? 이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제 화면 보세요. 이 형태를 이벤트 프로시저라고 합니다. 방금 보고 계시는 이 형태를. 그러니까 이벤트 프로시저, 기본 프로시저를 분류할 때 그 안에 이벤트 프로시저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이벤트 프로시저가 실기 시험에 나옵니다. 이벤트 프로시저라는 게 실기 시험에 나옵니다. 안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만 형태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것 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코딩을 해야 되잖아요. 자,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안에서 어떤 명령이 실행이 돼야 된다고요? 문제 내용을 다시 들여다보시면 신입사원 입력 폼이 화면에 표시되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신입사원 입력 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폼이라는 상위 구조가 있었습니다. 구조. 그리고 내용을 보려면 어떻게? 더블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를 우리가 폼이라고 합니다. 사용자 정의 폼 아니면 폼이라고 합니다. 폼. 그래서 폼의 선택은 폼 선택은 어떻게 확인하냐면 검정색 점과 흰색 점이 나타나 있으면 이게 폼 선택이라고 그러고요. 폼 안에 있는 이런 구조물들을 우리는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흰색 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폼 안에 있는 구성물들을 컨트롤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제 화면 보세요. 왜냐하면 용어가 지금 쉽지 않기 때문에 자, 이건 폼 안에 있는 구조물들을 우리는 컨트롤. 그래서 이미 삽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 형태를 그대로 우리는 쓰겠습니다. 삽입하는 건 액세스가 살 겁니다. 자, 일단 폼 안에 있는 이런 형태를 그래서 이런 형태 똑같지는 않지만 이런 비슷한 형태 많이 보시잖아요. 아까처럼 우편번호 검색창. 예?
그런 걸 이제 공식 명칭이 원래 폼이라고 해요. 폼. 창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이 창이 나타나야 됩니다. 자, 이 상위 개체를 선택하니 이름이 신입사원 입력이라는 이름을 쓰네요. 본명, 항상 본명 가지고 합니다. 신입사원 입력. 자, 그럼 코딩을 어디 가서 해야 되냐고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코딩은 무조건 이벤트가 발생하는 위치에 가서 코딩을 합니다. 자, 방금 문제의 내용에 이벤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클릭 이벤트. 그러면 클릭 이벤트가 누가 발생해요? 클릭 이벤트는 누가 발생하는 겁니까? 사원 입력 단추가 본명이 CMD 사원 입력 단추가 저 녀석은 어디에 속해져 있었죠? 사원 현황 시트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상위 개체, 하위 개체 개념이 들어가는 건데 이제 시트가 큰 개념이기 때문에 상위 개체. 그러면 그 시트 안에 그럼 시트 이름을 찾으러 가야죠. 사원 현황. 그래서 원래 사원 현황이라는 시트 이름은 원래 극복의 이름입니다. 이 녀석의 본명은 시트 4입니다. 밑에 속성창에 보시면 시트 4라고 나와 있잖아요. 보이세요? 밑에 보면 제가 쓰던 시트 4라고 나와 있잖아요. 극복의 이름이 뭐라고요? 사원 현황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사원 현황을 더블 클릭하시면 상단에 어디에 내가 지금 코딩을 하는데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시트 4 안에 들어가 있다고 제목 표시줄에 보시면 내가 위치가 어딘지를 우리 일명 말하는 인터넷상에 말하는 좌표가 어딘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위치를. 내가 지금 작성하려고 하는 위치. 그리고 안에 있는 사원 현황의 클릭 이벤트 같은 명령이 있는데 어떤 명령이 폼이 화면에 표시돼도 폼의 이름이 뭐였죠? 개체 이름을 열어라 표시하라잖아요. 점 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쇼 동작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코딩을 하실 때 초록 색깔로 나오는 게 그 메서드라고 하는 겁니다. 동사형 꼴이고요. 한 단어로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고 단어가 결합이 되어서 어쨌든 전체를 보면 동사형 꼴이고 그다음에 지금 카드를 손을 잡고 있는 게 있죠. 이게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속성이라고 합니다. 명사형 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엔터 치시면 단어의 첫 부분이 코드의 첫 부분이 대문자로 나타납니다. 라고 쓰면 되죠. 자, 그리고 닫고 나가죠. 코드, 자, VBE, 비주얼 베이직 에디트 창을 닫으면 자동 지정이 된다고 그랬고. 자, 아까 설명드릴 때 이 부분이 실행이 안 됐죠? 에? 자, 보세요.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클릭하면 신입사원 입력이란 폼이 화면 나타나는 거 보이세요, 이제? 그러니까 아까 주소 입력까지 이제 우편번호 검색창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이렇게 만들었다. 물론 같은 언어를 쓰지, 프로그램 쓸 때 언어가 다르긴 한데 표현 방식은 다르겠지만 개념은 이런 개념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그러니까 입장이 언제? 우리는 이렇게 나타나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사용만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용자 입장이고, 여러분들 이걸 나타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개발자 입장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열심히 우편번호 검색을 했죠? 하고 나면 이 창에서 이제 무슨 일을 할 겁니까, 이제? 끝나고 나면. 영원히 저거 열어둘 거예요. 아니, 닫지 않았나요? 작업이, 내가 해야 될 일이 끝났으니까 그 우편번호 검색창을 닫지 않았냐고요. 닫기 단추 누르지 않았나요? 아니면 확인 단추 누르거나 했을 거 아니에요. 종료 단추 누르거나.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한 일들이라니까요. 그걸 뭘로? 코딩을 할 뿐이라고요. 자, 지금 종료 단추 눌러봅니다.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뭐가 없다는 거죠? 명령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안에. 자, 닫혀서 나갈게요. 지금은 이 종료 단추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창, 폼, 상단에 있는 닫기 단추를 이용해서 폼을 닫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 요거까지 하고 있을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왜냐면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 교재 244페이지.
자, 내용 읽어볼게요. 사원 현황 시트에서 사용자 정의 폼, 이제 사용자 정의 폼이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익혀가는 겁니다. 신입사원 입력의 종료 버튼을, 자, 제 화면 보시고 사원 입력 단추는 이렇게 뜨잖아요. 그럼 신입사원 입력 폼, 사용자 정의 폼, 사용자가 만든 폼, 종료 단추를 클릭하면, 자, 분석합니다. 종료 단추를 클릭하면, 클릭, 이벤트 클릭하면, 폼 화면이 화면과 메모리상에서 사라지도록 프로시저 작성. 자, 폼, 어떤 명령이 작성되어야 된다고요? 폼이 화면과 메모리상에서 사라져라. 라는 코딩을 해, 명령을 작업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문제 사실은 조금만 살펴보면 문제 속에 사실 답이 다 있습니다. 저 문제를 잘 쪼개서 분석만 잘 하시면 됩니다. 저기에 맞는 코딩은 뭐? 제가 방금 통째로 해본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어디에 속해져 있다고요? 종료 단추가 신입사원 입력 폼 안에 있는 거죠. 자, 닫겠습니다. 그러면 코딩을 어디를, 저 녀석의 저 종료 단추에 대한 코딩을, 명령 코딩을 하러 가야 됩니다. 자, 코딩은 Alt F11.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서 한다고요? 자, 종료 단추가 어디에 속해져 있다고요? 신입사원 입력이라는 상위 개체에 속해져 있다. 그럼 상위 개체 내용을 보려면 신입사원 입력 단추를 더블 클릭. 자, 그리고 폼 안에 있는 구조물을 컨트롤이라고 한다고 그랬고요. 그 중에 이렇게 생긴 것들 아마 어디선가 많이 보셨을 건데, 이 녀석을 CMD 종료 단추고요. 형태는, 모양은 명령 단추라고 하는 겁니다. 커맨드 버튼, 명령 단추. 본명은 CMD 종료. 그 다음에 옵션은, 캡션은 종료.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이벤트가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벤트가 발생하는 컨트롤에 가서 코딩을 해야 된다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 녀석한테 코딩, 이 녀석의 코딩 창으로 넘어가려면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저것 고민할 필요 없어요. 전달해 드리진 않을 거고요. 그냥 해당 컨트롤을 아니면 개체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신입사원 입력 폼 안에 들어와 있는 CMD 종료라는 단추가 클릭 이벤트가 일어날 때 명령 시작하게 된다. 어떤 명령이? 에? 방금 분석하셨던 이런 명령이 폼이 화면과 메모리상에서 사라지라고 하는. 자, 이건 그냥 따로 적으세요. 언노드 미. 그냥 앞글자로. 제가 방금 기본 문법 형태를 두 가지를 전달해 드렸거든요. 개체 이름점 속성 이꼴 뭡니까? 가. 개체 이름점 메서드라는 형태를 두 가지인데 그 틀을 지금 벗어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법을 특히 영문법이나 영어 공부를 하시다 보면 문법에 항상 맞아 들어가요. 모든 문장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든 문장이. 문장이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이라는 문장인데 그 형태 안에 다 들어가냐고요. 이 세상에 사용하고 있는 영어 문장이. 아니잖아요. 이걸 벗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간용, 수거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언어잖아요. 그 틀을 벗어나는 게 있을 수가 있다고요. 간용, 수거처럼. 자, 방금 이 내용은 언노드미라고 하는 건 폼이 화면과 메모 사라지라는 코드가 이 내용입니다. 자, 닫고 나갑니다. 자동 저장이 되고, 그리고 사원 입력 단추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종료 단추를 클릭합니다. 열리고 닫게요. 여기 자 열고 닫는 게 15점 중에 총 15점인데 프로시저 문제가 5점입니다. 방금 두 줄 하셨잖아요. 코딩 하셨잖아요. 5점이라니까요. 외우면 무조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걸 코드를 외우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장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걸 어떻게 외워야 될지를.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가르치면 아니요. 처음에는 그냥 제 입장에서 그냥 잘 알겠지라는 입장에서 그냥 하는 거죠. 저도 저 혼자.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는 사람은 대충 알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